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1.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고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받는 건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면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5일선을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5일선 수렴 이후에 보통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원래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탱크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현대미포조선. 이쪽에서 강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어떤 상태냐? 현대미포.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갔죠. 최근에 올라갔어요. 근데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계열 이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도 한번 보면 HD현대중공업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올라오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탱크선에 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강했다는 점.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 때문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현대마린솔루션을 매매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매매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로 따지면 블루엔즈를 상장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구글에서도 유튜브를 상장시키지 않는데, 그쵸? 이렇게 이 분할 쪼개기 상장을 계속하고 있다. 기분은 나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중공업이 조선주의 대장이다. 자, 현대미포조선이 올라가려면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려면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이유는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있었을 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탱크선의 뭐 추가적인 수요 그리고 뭐 친환경 선박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벌어지는지 그 내용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실제 그쵸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DI 그쵸?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신고가 종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시세가 계속 나온다.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낮아 보이죠?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강세 종목을 보면 뭐 재룡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낸 결과, 그쵸? 매수를 한 결과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5%씩.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이고요. 재룡산업 정확하게 5월 3일, 5월 7일 장시작 전에 매수 주문이 나가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시작 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신고가에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고가에 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주가가 올라야 돼요. 주가는 왜 올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진짜 주식으로 한번 뭔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전부 다 신고가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매수, 매도 75% 신고가.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중공업의 상황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특성. 삼성중공업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습니다. 조선주 전체가 장기 적자를 봐왔어요. 근데 조선주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조선주를 그쵸? 정부에서 버릴 수 없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배는 사용을 하니까. 그렇죠. 배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2010년 이후에 주요 교역 물품이 부피가 줄었죠.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로. 그리고 반도체 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비행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배를 안 쓰죠. 그렇죠. 뭐 차나 그런 것들을 뭐 배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유조선이나 그런 거. 뭐 지금 얘기했었던 뭐 탱크선이 유조선입니다. 이쪽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쵸? 이번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조선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조선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신조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선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선가가 높아지잖아요. 주문량이 몰립니다.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뭐가 나와요? 고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 저항을. 그렇죠. 고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 고가 저항 구간에서는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기사를 하나 볼게요. 여기 보세요. 친환경 선박 100% 싹쓸이 한국조선 수주액 3년 만에 세계 1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경쟁사들을 미국에서 눌러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죠. 그렇죠. 이 중국이 이 저가 수주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저가 수주를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그리고 뭐 15년이나 이럴 때는 적자를 시작해갖고 근 한 7년, 8년 정도를 장기 적자를 봐왔는데 그런 구간을 다 이겨냈어요. 근데 배는 어디서 제일 잘 만들어요? 한국입니다. 조선 빅3가 한국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오션은 원래 그게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으로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산업군은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 지금 타점을 공략해야 될 때다. 밑에 내용을 간단하게 더 볼게요. 한국조선 1분기 수주액 전년 대비해서 42% 급증. 그렇죠. 9% 상승. 그렇죠. 중국은 9% 상승했다. 중국에 이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 밑에 보면 영국 조선 해운사의 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이게 클락슨 리서치에서 나오는 게 신조선가입니다. 한국조선의 1분기 수주액은 136억 불, 18조 3천억 원. 이렇기 때문에 그쵸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선업을 고용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126달러, 약 17조 원을 기록한 중국을 앞섰다. 우리나라는 전년 96억 달러와 비교해 42%, 중국은 116억 달러 대비 9% 각각 증가한 실적을 신고했다. 자,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실적인 299억 불의 46%에 해당한다. 1분기 지났죠. 그렇죠? 실적의 증가폭은 가시화되기 시작해. 그것보다 뭐가 나온다? 주가 상승폭이 먼저 나온다. 근데 뭘 해야 된다? 신고가 종목 해야 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자, 실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어저께도 제가 매수 신호가 나갔고요. 5월 8일 날 오늘 상승을 했지만 고가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매수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점이다.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매매 과정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드리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것.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나가고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조선주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게 없으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류해야 되죠. 어떻게 분류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